여러분 안녕하세요. HLB를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주 초반에 물론 이제 하한가 위쪽에서 거래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제 막판에는 이제 하한가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여러분 지금 하한가 위쪽에서의 어떤 매매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판 하한가 찍고 하한가 잔량만 쌓아놓은 채로 처음부터 이제 거래가 된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한가 강도입니다. 1000만 주 거래되고 12만 주 정도 하한가 잔량이거든요. 이 하한가 잔량은 상당히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관상으로 이틀째 이제 급락을 했고 이틀째 하한가를 맞은 것으로 결과치는 그렇게 됐지만, 자, 이 이틀의 급락세는 만회가 되는 수순으로 갑자기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측 공지사항이 있었습니다. 반대 매매권에 대한 우려, 요건에 대한 것이 이제 중요하고, BW 지금 2천억 넘어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사측의 공지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주가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에서는 별개로 제가 승부주도 하나 말씀드리니까 이거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자, 그럼 HLB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참 힘든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여하튼 여러분께 계속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은 참 홀로 매매하고 고충을 다 견뎌가기가 힘듭니다. 텔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의논하고 신속한 정보와 판단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HLB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단 뭘 먼저 봐야 될까요? 제가 뭐 일단 수급도 봐야 되겠지만은 사측 공지를 일단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측 공지, 블로그 공지를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있었죠. 이건 물론 이제 7월 12일 날 나온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만은, 뭐 주가에 좀 반영된 그런 부분들도 없지는 않지만,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LMR의 조기 상환 청구, 뭐 이 건인데, 여러분 CB하고 BW가 있는 건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BW와 관련한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채무증권 발행실적해서 이제 요건에 대한 부분이죠. 요건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제 LMR의 조기상환 청구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월 달 거니까 이제 바로 요거죠. 요건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은 HLB 생명과학 발행 EB하고 BW 뭐 요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조기상환 청구는 투자 후 3년 경관 시점이기 때문에 2028년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걸 우려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건인데 공지를 한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LMR의 풋옵션은 지금 당장 행사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건 알고 있어요. 그럼 별거 아니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의 주식담보대출 요건인데 여하튼 진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HLB 보유 주식이 있어요. 그것의 12.4%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이것이 혹시 담보 비율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반대 매매 나갈 수 있음이 이게 이제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죠? 12.4%에 불과하다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죠. 반대 매매 당하면은 HLB 주가가 추가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여하튼 12.4%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안심을 시켰습니다만은 이거는 안심할 요소는 아니고요. 다만 다른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담보를 팔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담보를 팔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담보 비율이 문제가 될 때, 계속 속락해서 담보 비율이 문제가 될 때는, 그죠? 계속 속락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상관할 거 없고, 그리고 만약에 담보 비율이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담보 충분히 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이거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니까 반대 매매 걱정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아라. 막 이 얘기입니다. 제가 본다 하더라도 뭐 연속적인 급락이 계속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는 이거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LMR의 조기자원 청구 행사도 지금 뭐 우리가 이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거를 일단 공지를 해준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주가적인 측면인데요. 이틀째 하한가는 맞았지만은 CRL 발부된 거 발표하고 점 하한가 찍은 것보다는 하한가 강도가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대량 거래가 되면서 손이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손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팔고 나갈 사람은 다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가 터진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와서 주가 상승을 노리는 신선한 세력도 있다.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량 거래가 된 부분은.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말씀을 이전 영상에서 드렸지만은 2025년도 작년 3월 달에 충격을 이와 비슷하게 받았죠. 그때 이후에는 한번 한가 맞고 이제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이게 자꾸 그 CMC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이 고질적인 문제 아니냐, 신뢰도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이틀 하한가를 맞은 거예요. 근데 이때는 하루 하한가 맞았다 이거예요. 지금은 이틀 하한가 맞았다. 그러면 충분히 매를 맞은 것으로 우리가 일단 봐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제 타입 A 미팅을 통해서 협의를 할 거고요. 아직까지 항서제약에서 CRL 원본, 막 이런 건 폼483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네이처셀에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설명하는 자리가 또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직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는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해서 뜸을 들이는 거거든요. 그런 타임이 바로 그 변곡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대의 악재는 이미 나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틀 한가 맞았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일단 해명하고 조금은 더 최대의 악재 시점보다 좋아질 기미가 있다면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또 반전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공매도 같은 경우는 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공매가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꼬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이 줄기가 중요한 거죠. 뭐. 예. 그래서 일단 그 항서제약에서 나오는 재료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입장이라면은 우리가 클래스 1으로 다시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겁니다. 클래스 2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대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주가는 속락을 멈추고 다시 돌아서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점들을 기대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주가가 좀 더 낙폭을 키울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두 번 정도 하한가가 맞았다면 한 번 더 급락한다면은 두 번째 하한가 위쪽으로 올라오는 패턴은 최소한 나올 겁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여하튼 뭐 변수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챙겨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HLB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다. 텔방에 꼭 들어오시고요. HLB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거기서 보다 자세하고 신속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또 최악의 경우, 최악의 타임은 일단 지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꼭 문자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승부주를 말씀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이거 한번 승부를 걸어서 여기서는 좋은 수익 기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는요, 여러분. 어디에 신경을 썼냐면, 자, 피로감 있는 이미 급등을 한 기술주 섹터를 배제한 섹터에서 제가 골랐어요.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기술주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사실 그 적합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올라가는 한계가 명확한 종목, 네, 이런 종목들을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기술주가 아닌 비기술주 섹터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게 올해 하반기에는 오히려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승부가 더 쉬울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시장 전체가 투기판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쪽을 철저하게 피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총은 1조에서 한 3조 정도, 1조에서 3조 정도의 종목입니다. 저가권 그 투기 목적의 그런 종목 일단 선정을 하지 않고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투기 아닌
투자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했어요. 주가는 10에서 25만 원 정도 사이고요. 과감한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달성도 못할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말씀 안 드리고요. 2달 정도를 한 50% 정도 목표로 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목표가 아니고 현실적인 목표가 가능한 50% 정도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종목의 특징은 실적 발표 시즌 아닙니까? 실적의 최강점이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를테면 네, 이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여기 쭉 제가 일단 뭐 가려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만은 2분기 매출 같은 경우가 50%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큼지막한 종목인데 이 정도라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50% 순증하는 종목이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려 그 35% 내지 70% 범위 내에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에요. 자, 이런 기업이라면은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면 주봉 차트는 이런 식이죠. 최근에 두어 달간 흔들었다가 새롭게 시세를 내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에요. 2달간 물량 소화 이후에 새 영역을 진입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 월봉 차트도 비슷합니다. 그죠? 4개월간의 준비 작업 이후에 분출하기 바로 직전에 선도주자. 그 섹터의 선도주자. 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종목입니다. 아무 종목이나 선택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외인 기관이 쌍끌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네. 초록색, 빨간색 보입니다. 근데 특히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사모펀드에서 집중 매집하고 있어요. 자, 수급도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라면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해볼 만해요. 예, 여기 나오는 이 그래프의 종목은 아니고요.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하반기에 새 판을 짜는 한국 증시의 최적합주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곁에서 끝까지 케어하면서 수익을 내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네. 꼭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